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경찰이 의뢰인에게 말합니다. 당신 강간으로 고소당했으니까 출석해서 조사를 좀 받아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실무상 강간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처벌이 된다면 징역형이 유력하죠. 의뢰인의 경우는 고학력자로 지금까지 특별한 문제없이 살아오던 분이에요. 나름 사회생활도 열심히 해서 명예도 있죠. 근데 이러한 상황이 닥치게 되니까 지금까지 이뤄온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극심한 공포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 절차를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로 이용하고자 생각을 했던 겁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다뤘던 사건을 소개하면서 여러분들께 법적 지식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억울한 일을 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오늘의 사건은 데이터풀 강간무고 사건입니다. 요즘 데이터풀을 보면 자신의 학벌과 재력 등을 인증하고 가입하는 어플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어플을 사용하는 유저의 경우 상대방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정보를 가지니까 어느 정도의 신뢰를 갖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경계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위 데이터풀을 사용하였던 남성입니다. 의뢰인은 데이터풀을 통해서 한 여성의 프로필을 보게 되었고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그 여성과 어플을 통해서 친해지고 이후에는 서로 전화번호를 교환하는 정도까지 관계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를 교환했으니까 이제 연락을 주고받겠죠. 그러던 중에 이들은 같이 호캉스를 가자 라는데 동의를 했고 첫 만남의 장소를 호텔에서 갖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젊은 남녀가 호텔에서 성관계까지 맺게 된 것이죠. 성관계를 맺은 후 그들은 친구를 한 명씩 불러서 같이 놀자라고 이제 얘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한 명씩 왔고 이제 넷이서 새벽까지 재밌게 논 겁니다. 그래서 새벽이 돼서 의뢰인과 의뢰인 친구는 먼저 집에 갔고 상대방과 그 상대방의 친구는 호텔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며칠 후에 발생하였습니다.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경찰이 의뢰인에게 말합니다. 당신 강간으로 고소당했으니까 출석해서 조사를 좀 받아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놀라겠죠? 굉장히. 그러니까 의뢰인이 이제 변호사인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고 저는 상담을 통해서 당시 상황을 자세히 묻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고소인과 같이 호텔 내의 바와 식당을 이용했는데 그 바와 식당을 이동하면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가벼운 스킨십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고소인은 강간이 둘이 있을 때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데 의뢰인은 이후에 친구들을 불렀죠. 그래서 친구를 부른 이후에 피자를 주문하면서 의뢰인과 의뢰인 친구가 피자를 받으러 1층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수십 분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성관계 이전에 이미 엘리베이터에서 스킨십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스킨십이 고소인 주도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호감이 있었다는 점을 좀 강조하려고 했고 그리고 만약에 둘이 있을 때 강간을 당했다면 의뢰인과 의뢰인 친구가 방을 나가서 한참 뒤에 들어왔는데 충분히 고소할 시간이 있었다라는 점을 주요 포인트를 잡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여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의뢰인 경우에는 성관계 자체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인하더라도 고소인의 신체나 속옷에 의뢰인의 DNA가 남아있을 수 있어서 오히려 더 불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성관계는 둘만 있을 때 이루어졌으므로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강간이 인정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거든요. 실무적으로 보면 오히려 피의자가 반대로 이게 강간이 아니다 라는 것을 입증하는 정도까지 어떤 상황들을 좀 증빙을 해야 됩니다. 물론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경찰 측에서 이러한 성범죄의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는 CCTV를 확보하는 게 정상입니다. 다만 이는 수사기관의 재량행위죠. 또한 제가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하다 보면 그 CCTV를 확보하는 범위가 호텔에 출입하는 경위, 카운터에서 찍힌 어떤 내용들, 걸어 들어올 때의 내용, 이 정도만 확보되는 경우가 많은데 위 사건의 경우는 위 자료만으로는 의뢰인에게 도움이 되지가 않을 수도 있죠.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증거, 즉 엘리베이터에서 CCTV, 스킨십, 이동하면서 나왔던 스킨십들,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될지가 우려가 됐습니다. 이에 저는 의뢰인을 위해서 민사상 증거보전 신청 절차를 이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증거보전 절차는 민사나 가사 절차에서 소송 전에 미리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법원을 판결을 받아서 증거를 확보하는 절차인데요. CCTV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은 주로 외도 입증이나 이런 데 많이 사용이 되는데 저는 이 절차를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로 이용하고자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법적으로 구성을 해야 되니까 지금 상황을 딱 살펴보면 고소인은 의뢰인을 무고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의뢰인은 추후 고소인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확보 절차로 증거보전 신청 절차를 활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이 절차를 통해서 민사법원의 명령으로 호텔로부터 고소인이 적극적으로 스킨십하는 장면, 그리고 의뢰인이 고소인 일행을 두고 오랜 기간 동안 1층으로 이동한 장면, 이런 내용들이 담긴 CCTV를 받아볼 수 있었고, 위 CCTV에 담긴 정보를 바탕으로 완벽한 변호가 가능했습니다. 결국 결론은 불이건 처리되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느냐? 실무상 강간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처벌이 된다면 징역형이 유력하죠. 그리고 성범죄자 신상 공개까지 있어서 공개되면 주변 사람들이 내가 성범죄자인 걸 다 알아요. 그래서 고소당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뢰인의 경우는 고학력자로 지금까지 특별한 문제없이 살아오던 분이에요. 나름 사회생활도 열심히 해서 명예도 있죠. 근데 이러한 상황이 닥치게 되니까 지금까지 이뤄온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극심한 공포에 빠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저희가 무죄로 빠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정에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의뢰인이 진행 과정에서 단 하나의 변수도 없이 억울한 상황을 모면할까에 대해서 고민하던 중에서 불현듯 위와 같은 입증 방법을 세운 겁니다. 이 증거를 확보했으니까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었고요. 결과마저 좋아서 참 다행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교훈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의 교훈은 사건이 생기면 초동 대처를 확실하게 하자. 만약에 우리 의뢰인이 처음부터 변호사 상담을 받지 않고 혼자서 출석을 했어요. 그리고 수사가 쭉 진행되는 상황에서 보니까 수사기관도 굳이 CCTV를 출입 영상만 확보했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죄 입증이 훨씬 더 힘들겠죠. 중요 정보는 다른 데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꼭 변호사를 선임까지는 안 해도 됩니다. 다만 상담을 통해서 지금 그 순간만이 할 수 있는 어떤 대처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